오늘 제가 이 마약 사건들도 좀 이전에 많이 했었는데, 특히 뭐 필로폰, 뭐 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어로 얼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만 용어들 다 있어요. 오늘은 웬일로 스타벅스를 스타벅스. 이거 과연 광고일까요? 살짝이겠죠, 살짝. 우리 스타벅스가 우리한테 광고를 넣어달라고 할 거면 우리가 구독자가 700명에서 허덕이진 않겠지. 이거 저기 동 PD가 사준 겁니다. 네. 자기 쿠폰 있는 거 써야 된다고. 여러분 쿠폰 좀 보내주세요. 카메라 앵글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구독자 수는 카메라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오늘 좀 편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해서 외주연변으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사건도 사건대로 또 그만큼의 의뢰를 한 분들의 사건을 절대 소홀히 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걸 대본을 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잘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다 보니까 아예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1시간 놀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죠. 저녁도 안 먹고 막 할 때도 있잖아요. 약간의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죠. 네, 일종의 뭐 그래 1시간 바짝 먹고 들어가는 거. 네. 사실 이거 중독이 무서운 거. 그러니까 마약도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1년도에 거의 마약류 사범 적발 주의가 16,000명 정도에 육박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0년도, 그러니까 딱 10년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2배 거의 가량 올랐죠. 마약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제보를 통해서, 제보나 첩보 통해서 모텔 까고 들어가는 경우, 보통 이제 마약과 성관계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같이 합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관계를 더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필로폰을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던지기 수법 통해서 이제 던지기를 경찰이 가끔 함정수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함정수사가 과연 적법하냐라고 했을 때, 던지기 정도로 유도해서 이제 걸리는 경우를 함정수사가 부적법하다고 잘 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이 걸리면 제보를 해요. 걸린 사람이 내 위에 상선 또는 내 밑에 하선을, 이제 하선들은 큰 의미 없어요. 내한테 약 사는 사람들, 이 마약의 주는 뭐겠어요? 많이 들여오는 밀수자들, 그 다음에 제조하는 사람들, 이 윗선 잡는 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실적도 쌓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마약이 이렇게 많이 유통되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 타고 이 잡은 사람 통해서 그 위에 상선 여기를 잡는 거에 이제 주 목적이 있어요. 일종의 분다, 그 다음에 공적을 쌓는다,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특별 감형 사유가 있어요. 마약 사건에는 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줄줄이 이제 쭉쭉쭉 걸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걸리면 한 사람과 관계된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 내가 감형받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만약에 이걸 안 분다고 생각하면 구조상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 먼저 걸렸지만 나와 관계된 놈이 다음에 또 걸릴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이제 수사, 재판 이 와중에 그나마 걸려가지고 나를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다행일 수는 있죠. 뭐 다행인데 이것도 안 좋아요. 왜? 아니 이 자식 이거 수사기관, 검사, 경찰, 그 다음에 판사가 보기에는 이만큼 죄가 더 있는데 요거밖에 얘기 안 했네? 여전히 반성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니까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 있겠어요? 막 이렇게 막 개판으로 되는 이유는, 자기 범죄를 그 당시에 안 떨어내면 자기가 재판 중에 추가가 뜨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재판 다 끝나고 이제 처벌 다 받았는데 추가 떠버리면 실형 살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때 다 떨어야 돼요, 자기 걸렸을 때. 안 그러면은 그때 떨어놓으면 나중에 밝히지 못하더라도 그때 자기가 다 얘기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처벌 수위가 굉장히 이제 그래도 낮아질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안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이제 훅 가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쟁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있는데, 그 중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속된 말로 이 약하는 사람들이, 약쟁이들. 저는 체포된 이후에 보니까, 체포되고 뭐 그다음에 수사 받고 뭐 그런 상태에서 많이 보니까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또 정상이에요. 근데 말하는 게 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본인들 스스로 거의 무협지를 찍어요. 내가 누구를 불고 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적을 주고 수사기관에 이렇게 알리고 하면 변호사님 제가 어디까지 알리면 될까요? 뭐 어떻게 이거는 숨길 수 없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많이 해요. 뭐 거의 이거 자기 스스로 뭐 거의 뭐 드라마 한 편을 찍어요. 영화 한 편을 찍어. 희한한 조언들을 구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조금 이제 웃긴지도 않는 얘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그걸 이제 풀어주죠. 요렇게 하는 이야기하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향이 좋다라는 쪽을 충분히 조언을 해드립니다. 또 이게 마약범죄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다 은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이 조사를 하면서 또는 증거를 채집하면서 그 적법 절차의 원칙,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 수색 뭐 이런 거 검증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함에 있어서 다 매뉴얼대로 웬만하면 잘 하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 필로폰을 매수한 날짜 이런 날짜를 특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 범죄 옛날에 이제 간통죄 있었을 때 그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확하게 날짜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더라도 대략 그냥 뭐 10월 말경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범죄가 언제 정확하게 일어났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걸리고 나서 예를 들어 2022년도에 걸렸는데 2018년도에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진술과 걸린 사람 피고인 피의자의 진술과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공범자의 자백이라든지 또 다른 뭐 관련 증거 그때 당시에 뭐 통화 이력이나 아니면 매수 내역 이력이나 이런 것들 이제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보강 증거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무죄 포인트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 부분을 잘 다투면 그리고 그 날짜가 제대로 특정 안 된 부분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나중에 좀 더 뭐 자세하게 풀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 알선, 판매책, 밀수하는 사람들, 뭐 지게꾼들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실형 나오기 때문에 뭐 어차피 변호사 선임해봐야 이게 실형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장단점을 좀 생각해 보자면 아무래도 이거는 뭐 제가 수사기관을 어떻게 뭐 탓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옆에 변호사 있으면 불편해요. 경찰관도 불편하고 저도 그 앉아 있는 거 불편하고 검사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 서로.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법에 따라서 이게 서로의 지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 되고 유도신문 안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유도신문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압박해서 조사하게 돼요. 들었다 놨다 해요.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봐주지 않는다. 너 뭐 내가 경찰에다가 많은 사람을 얘기했으면 경찰 예를 들어 내가 동대문 경찰서다. 그럼 동대문 경찰서에 그 수사관한테 사실 조회를 하면 그 수사관이 이제 좋게 그런 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거 맞다 하면서 이렇게 딱 법원에 보내줘요. 너 이 새끼 그러면은 너 내가 공적 인정 안 해준다 하면서 싸그리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리한 지위에 이제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쫄려요. 근데 변호사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 변호인과 조력을 구해서 제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다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막 그렇게 열악한 지위, 불리한 지위 이렇게 가진 않아요. 물론 저는 마약 수사하고 강력범죄 수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무에 엄청 힘쓰시고 정말 존경해요. 그 진짜 그 박봉에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고 사명감, 소명의식 가지고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피의자나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일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경찰관이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네. 밥은 기본적으로 시켜줍니다. 네. 제가 실제로 그거 조사하다가 같이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네. 맛있나요? 뭐 맛있겠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진짜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중독이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된대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미국에서는 마약 중독을 뇌질하는 걸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교도소의 인프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치료 시설을 방금 동PD가 잘 찾아봤던 것처럼 치료 프로그램과 시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왔을 때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직접 마약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물론 그때 왜 못 참았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상 일은 진짜 몰라요. 나라고 살다가 어떤 일 당하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몰래 당했던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중독에 빠졌는데 이 중독이라는 거 이게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마약으로 자꾸 세금을 이상한 데서 걷어서 전용하지 말고 그럼 거기서 몰수된 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 근거해서 뭐 돈 이제 몰수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치료 프로그램에 또 쓰는데 사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은 절대 처벌이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다시 돌리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